안녕하세요. 가구 명장 대동문일태입니다. 오래간만에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떨리네요. 여러분들이 직접 설계하고 디자인하면서 만들 수 있는 침대, 시계, 여러분들이 디자인해 오면 나만의 가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포천에 돼 있습니다. 준비를 해놨어요. 포천 가구 공방 사물학교. 여러분들 직업 체험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을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나이트 무도라고. 쭉 뻗은 편백나무 사이를 횡단하는 겨울바람. 그 바람을 가슴에 품고 이 숲속에 들어선 사람, 문일태 씨입니다. 그에게 나무란 자식과도 같은 존재죠. 와, 너 많이 컸구나. 그래. 아이고. 많이 커라, 더 잘 커. 나무도 말을 해줘야 잘 큰답니다. 사랑한다고 해야지. 잘 자라라. 사랑한다. 좋다, 좋아. 사랑합니다. 여기 숲에 오면 좀 어떤 생각 드세요? 살아있다. 아직은 죽지 않았다. 이게 세상에 사람보다 먼저 있었던 게 나무가 아닐까요? 나무가 사람보다 더 먼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근데 세상에서 사람하고 제일 가까이 있어야 할 게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는 아낌없이 주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나무처럼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알게 될 만큼 나이를 먹고 보니 한 그루 한 그루가 더 대단해 보입니다. 이 나무는 진짜 이 나무 볼 때마다 여기 올 때마다 생각나는 게 어쩌다 내가 가구쟁이가 됐지만 어쩌다 네가 내 곁에 와 있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성에 온 이유도 물론 편백 때문에 쫓아왔지만 그냥 나무가 좋아서 장성을 오게 됐습니다. 나무를 만지며 인생의 나이테를 늘려간 40여 년. 이제 고향 장성에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살겠다는 이 사람, 문일태 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편백숲이 있는 장성. 장성에서는 편백 유통센터를 만들어 편백을 알리고 있죠. 이곳이 바로 문일태 씨의 일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우리 공주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이셔. 네, 오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백 가구 만들기 체험으로 온 가족들인데요. 벤츠 식탁 의자를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이제 짠맞춤으로 하는데 왜 본드를 쓰냐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본드를 조금 써주면 이게 나무가 재결과 역결이 있어요. 그 역결이하고 재결하고 잘 붙어 있으라고 이 본드를 쓰는 겁니다. 안전은 필수, 위험한 작업은 미리 해놨습니다. 잘하시네. 감각이 있으셔. 본드 바르기가 쉬울 것 같아도 하다 보면 전문가 솜씨와는 확연히 다르죠. 그래도 흥미를 끄는 것은 일단 성공. 이렇게 놓으세요. 그 다음 여기를 먼저 하나를 놓으세요. 이렇게. 손질된 나무판들을 조립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한번 놔보세요. 우리 이렇게 하니까 이게 바닥으로 가게. 이쪽이 바닥. 끼워보세요. 쭉 끼워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쪽이 바닥이고. 예. 그렇지. 여기다 끼우는 거야, 여기다. 여기 안에 밀어서 밑으로 넣어야지. 그렇지. 오케이. 또 해봐, 이제. 또 치우. 자, 공주들 넣어봐. 오케이. 잘했어요. 그렇지. 역시. 편백 블록으로 놀이하는 것 같죠? 아이들도 곧잘 하는데요. 게다가 아빠와 함께하는 거라서 더 재밌나 봅니다. 하나는 여기다 끼시고. 가족들이 함께 쓸 의자를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본다는 것. 네, 맞아요. 그렇게 끼면 돼요. 예.
그것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교육인데요. 특히 오늘 체험은 손이 기억하는 추억이 되겠죠. 그렇지. 당장은 가구를 파는 것이 이익이겠지만 문일태 씨는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거를 이제 내가 주 목적을 만들어서 파는 거는 소득이 많겠지만 본인들이 만들어가는 그리고 방과후 활동도 하고 아버지와 엄마가 아들이 애들이 같이 와서 나만의 가구를 만들어가는 걸 해보고 싶어요. 나무 조각들이 차곡차곡 쌓여 의자가 완성됐는데요. 아이들이 더 좋아하네요. 보고 싶어? 너가 만든 거야. 자, 이제 밑으로 내려보세요. 네. 의자 만들어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뭐가 좋아요? 만드니까 처음 해보고 그러니까 좋아요. 저도 이런 부분들의 체험은 처음인데 예. 이게 나무의 촉감도 느낄 수 있고 또 아이들과 같이 호흡을 또 손발을 맞춰본다라는 게 가장으로서도 참 해볼 만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치 지우진아? 평소에 이렇게 하실 기회가 없었는데 애교하고 네. 장성의 그 편백도 많이 맞고 네. 구경 나오니까 참 좋아요. 애기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아빠 보고 지우야. 수고했어. 그래 오늘 대견해. 안녕. 나무와 친해진 이 시간이 가족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사람들의 생활과 24시간 함께하는 가구. 그 가구를 나무로 만드는 것이 문일태 씨의 일입니다. 유명 가구 전문 기업에서 공장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던 베테랑이죠. 퇴직 후에는 편백나무 가구 만들기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40여 년의 노하우로 특별한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특히 이 콘솔로 대한민국 최고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콘솔은 상당히 특이한 것 같은데요? 예, 이 콘솔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화장대가 아니고 외국에는 다 콘솔이잖아요. 호텔도 스위트룸 같은 데 가면 이 콘솔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거울이 있고.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제 약간 이제 흉내를 냈어요. 그 이태리 보면 그 피렌체에 보면 피사의 탑 있지 않습니까? 피사의 탑 아치를 흉내를 낸 거고요. 이 서랍은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이 만들었던 이렇게 짜맞춤으로 못을 쓰지 않고 주먹가루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내일은 나무로 쇠가 아니고 나무로 그래야 이제 일단 인체적으로도 해롭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선배님이나 우리 대선생님들이 했던 거를 그대로 이제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편백나무로 자신의 가구를 만들면서 좋은 일도 많았죠. 한 명장대전에서 명장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미술대전에서는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럽식 디자인과 한국 전통 기술을 접목한 그야말로 발근의 실력에 빛을 발한 겁니다. 제 딴에는 뭐가 됐든 나무로 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소파부터 침대, 장롱, 의자, 식탁. 그러니까 나무로 생기는 거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 손도 많이 다쳤고요. 여기도 보면 이제 근육이 없지 않습니까? 옆에 이렇게 보면 근육이 없습니다. 여기 근육이 있죠? 여기 근육도 이렇게 날려먹었습니다. 잘렸어요? 예, 이게 어렸을 때, 일 배울 때 너무 이제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경험이 부족해서. 전직은 육상선수,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임춘애와 함께 운동을 했던 기대주였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가구란 세계에 뛰어들었고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배우고 근무도 하면서 실력을 쌓았죠. 가구는 낯선 세계였지만 무조건 달려들었습니다. 남들이 8시 반에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저는 거의 7시 반에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시간이 있으면 아무 때라도 그냥 있다가 늦게 집에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르신께서, 회장님께서, 한번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걸 배우게 됐고, 독일에 가서 한국에도 없던 70m짜리 기계도 사오게 되고, 그리고 마치 또 운이 좋았는지 88 올림픽 때 선수촌에 저희 회사가 전량 납품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전부 다 같이 납품했고. 그렇게 머리보다 몸으로 먼저 익힌 기술은 평생의 자산이 됐습니다.
지금도 가구 제작 전에는 합판에 실제 사이즈로 도면을 그리는데요. 일명 현치도. 문일태 씨는 이런 옛 방식을 고수하는 몇 안 되는 가구장입니다. 옛날 우리 선배들이나 선조들은 이런 식으로 합판에다가 그려서 작업을 하셨어요. 그게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죠. 왜냐하면 현치도니까 1mm까지도 안 틀리게 할 수가 있으니까. 저도 이 일을 한 지가 거의 40년 넘어서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장롱 치수 12살짜리다. 그럼 문짝은 얼마로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의자도 이제 높이는 950이다. 그러면 방석은 400이다. 뭐 폭은 400이다. 그러면 여기 다 들어있죠. 예, 머리에. 머릿속 설계도를 꺼내는 작업. 여기는 전면을 그린 겁니다. 전면도. 근데 전면에 봤을 때 어떤 그런 모양을 그린 거고. 여기는 이제 측면. 측면이면 이제 앞다리, 뒷다리. 그리고 이제 방석. 이 그림이 문희태 씨에게는 3D 입체로 보이는 거죠.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수치를 거듭 확인하는 꼼꼼함. 그래야 나무를 다루는 위험한 작업을 한 번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모두 수작업이기에 늘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은 습관이 됐습니다.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앞다리, 이렇게. 그다음에 가구는 늘상 쓰이는 것이기에 다듬기도 중요합니다. 문일태 씨의 가구가 유독 손이 많이 가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전통 방식대로 못을 쓰지 않고 짜맞추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을 해야 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걸 가조립이라고 합니다. 한 맞나 안 맞나, 잘 맞았나 안 맞았나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제 선배님들이 하시는 걸 보고 이제 배운 겁니다. 이게 등판 몰딩. 한 몸처럼 딱딱 들어맞는 신기함. 짜맞춤 방식의 장점은 가장 견고한 가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인데요. 기계 가공에서 잡을 수 없는 0.1mm의 오차도 맞출 수 있는 게 바로 짜맞춤입니다. 요즘에 이제 공방이라는 문화가 많이 이제 있어요. 전국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고 광주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배우는 게 이제 DIY 가구라고 해서 막 잘라서 피수무 박는 거를 가르쳐요. 그런 거는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옛날 우리 선조들이 해는 넉다운 방식, 혼해구미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좀 가르쳤으면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자꾸 사양되고 없어지는 게 저같이 한 40년 가까이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죠. 사람 좋아하고 약주도 좋아하는 털털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문일태 씨. 하지만 그가 까다롭고 집요하게 고집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무에 관한 건데요. 마음에 드는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사장님, 화순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달려오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되게 많이 갖다 놨네. 엄청나게. 이쪽에 지금 산판하고 있어서. 아, 산판하고 있어요? 네네. 화순에는 벌목이 가능한 편백숲이 꽤 있어서 제재소가 몰려 있습니다. 진짜. 나무 좋은 걸 예, 좋은 거 갖고 오셨네. 옹이 있고 그래서 히노키하고. 예. 그래서 이 나무는 원래 그 10월에서 3월 안에 나무를 베야 돼요. 그래야 청티가 먹지 않고 네. 좀 더 덜 먹고. 나무는 하단바리에서 밑에서 위에까지 있는데 이게 중증인 게 이게 옹이가 없습니다. 이게 이 옹이가 많은 거는 이제 유절이라고 해요. 무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정도면은 나무가 상당히 좋게 나오는 거예요. 밀집돼 있을 때 자란 나무가 꼿꼿하고 가늘면서 네. 높게 자라고 아. 가에 이렇게 등산로나 이렇게 바쁘게 자라는 나무들은 가지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서 옹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를 피하고 밀집돼 있는 나무를 간벌해서 갖고 오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거예요. 예. 차이가 두 가지야, 이렇게 차이.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이런 나무 자르면 그러니까 예. 이거 옹이가 하나도 없네. 죽은 옹이도 없고. 예. 이거는 진짜 상당히 옹이가 많고. 네, 이건 예. 큰 나무 중간 상단 부분이 나무들이라 네. 가지가 많은 거죠. 네, 그렇죠. 이건 어린 나무 밑다운 부분에 있는 거라 네. 나무가 좋게 나온 거예요. 40년은 돼야 벌목허가가 나는 편백나무. 우리 편백 역사가 60여 년 정도니 좋은 국산 편백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죠.
하지만 이 제재소는 문일태 씨의 까다로운 기준을 딱딱 맞춰 나무를 내놓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기술이 부족하면 망치기 십상인데 이곳의 제재 기술은 문일태 씨의 예리한 눈에도 합격점이라고 합니다. 밴딩이 가는 거예요. 휜다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게 센터인데 피해서 온 거고 이건 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100%라는 게 갈라집니다. 100% 힙니다 이거는. 이런 나무는 100% 휜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이제 그렇지 않는데 휘거나 이제 일본 말로 와리라 그러죠. 이제 찢어집니다 이게. 이게 나무는 살아 있어요. 품질도 기술도 최상급. 하지만 그만큼 비용이 더 들죠. 건조장 내가 만약에 소비자한테 주는 건데 대충 해서 줄 수는 없잖아요. 사장님이 내가 제일 까다롭다고 하세요. 그래도 이렇게 가져가야만이 소비자한테 자신 있게 권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고르는 겁니다. 예. 나무를 꼼꼼하게 고르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1010. 15. 15. 양쪽으로 15. 그리고 이제 안으로 60이잖아요. 아니, 50이 남는 거지. 90이니까. 15, 15. 이 일을 아들들에게 물려주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지금 가구 제작을 위한 캐드 작업 중인데요. 폭이 1540. 1540. 그러니까 한쪽이야, 이제. 침전이 6쪽으로 분리가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네가 지금 깔판을 그린 거야. 오케이. 이쪽 끝에 거는 간격이 그러면 90이에요? 90이지. 깔판의 이 폭이 너무 넓으면 나무가 돌아가, 밴딩이 돼. 그래서 이렇게 넓은 걸 쓰지 않고 귀찮지만 80짜리를 17개를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밴딩이 가지 않기 위해서. 컴맹인 아버지 대신 캐드를 배운 작은 아들. 천금가도 같은 평생의 노하우가 다행히 사장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후회가 돼요. 그때 조금 배워놓을 걸. 근데 마치 또 이제 둘째가 아버지 물려받아서 지가 해보겠다고 조금 이제 했는데 저보다 잘해요. 아주 뭐 얼마 안 됐는데도 뭐 말하면 알아듣고 잘해요. 제가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아버님하고 같이 일 계속 하실 계획이에요? 저도 이제 기회가 된다면 좋죠. 어떤 계획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같이 일하시면서? 그냥 따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없고 그냥 뭐 부족하지 않게 그냥 서로 돈 때문에 싸우지 않고 지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일태 씨의 손기술은 큰아들이 전수 중입니다. 문일태 씨에겐 천군만마 같은 아들이죠. 아들들과 만드는 가업, 일태 씨가 꿈꿨던 그림입니다. 스페인이나 이태리 같은데 여러분들 다니면서 보니까 한 가족들이 일하는 데가 거의 90% 정도는 이쪽에 맞아. 가족들이 같이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도 일을 계속 할 수 있고 또 가족이 함께 하면 더 좋은 제품을 만들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하겠다라고 그래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해서 파는 게 있는데 그걸 하고 있고 그래서 도움이 저한테는 아주 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됩니다. 얼굴 보기도 힘들었던 부자가 손발 맞춰 사는 것이 처음입니다. 낯설지만 소중한 시간이죠. 하고 있는 거는 마무리 하는 겁니다. 시작이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봤을 때 껄끄러운 몸도 코너도 접어주고. 물론 일이기 때문에 투닥거릴 때도 많지만요. 내가 요즘에 야단 맞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싸워요, 일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지가 또 소비자한테 직접 갖고 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잔소리를 듣나 봐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 이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 하나 내가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잔소리 들어도 기분 좋습니다. 아들들의 존경을 받으며 자신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 그것이 나무와 가구가 문일태 씨에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자 긍지입니다. 장성에 내려온 지 5년째. 문일태 씨는 요즘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좋았습니다. 예. 아유, 예. 고생하시죠? 예. 여기 우리 추출하는 것도 오늘 하고 계시나 하고 궁금해서 왔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원료 수급에서 제품 생산까지 장성에 산재한 편백 가공업체에 관심을 쏟는 중입니다. 어떻게 다 채취하고 고생하셨네. 예, 그래도 이제 이거는 이제 저쪽에 간벌하는 데서 또 구입해오고 저희가 가서 올라가서 이렇게 따 내리고 해서 고생하셨네. 지금 다양한 편백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오일 추출이 기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추출을 하기 시작하면 한 18시간에서 20시간 걸립니다. 이것이 이번에 지난달에 특허가 나왔어요. 이 산소수를 연결해서 산소수가 들어가서 양쪽 기계에다 일반 물이 아닌 산소수로 추출을 하는 거. 그래서 아마 이 산소수 추출은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본인 사업은 아니지만 편백과 관련 제품은 특징부터 제조 과정까지 이해하고 배우려 애쓰는 문일태 씨. 백춘환 사모님도 한국 와서 기술자 다 돼버렸네 이제. 편백 사랑도 많이 하고. 참. 작년에 선정된 편백 특구 사업. 문일태 씨도 참가 중입니다.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편백나무의 모든 것을 한 곳에 묶어 장성의 브랜드로 만드는 일이 이제 막 시작됐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업체들과의 상생과 협력이 아주 중요하죠. 건조한 데다가 놔둬야 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그 편백 유통센터 뒤에 이제 공방이 설립이 되잖아요. 이 편백 비누를 만들어가는 체험, 직접 소비자가 우리 왕족이 나랑 같이 이제 교육 시켜서 어떻게 하는 거를 그걸 해야 돼요, 앞으로. 그걸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정성과 노하우와 기다림으로 단단한 비누가 만들어지듯 장성의 뿌리를 내린 지 5년째. 문일태 씨의 꿈도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장성은 거의 보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스쳐가는 곳이에요.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장성 오면 하루 이틀 묵어가고 자고 가고 먹고 가고 만들어 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편백 어떤 공예 마을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더 꿈이 있다면 편백 종합 크로스투어를 만들고 또 스토리텔링이 있는, 진짜 얘기거리가 있는. 편백에 반해 40여 년 만에 내려온 고향. 고향의 품이 이토록 높고 크고 넓을 줄은 환갑이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언제든 가서 안길 수 있는 인생의 안식처, 나무. 맛있다. 나무 덕에 먹고 살았고 성공도 실패도 모두 나무와 함께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행복이었습니다. 그래, 잘 살아. 난 너만 보면 행복해. 이게 한 50년 이상, 55년, 6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이쁘게 자라줘. 계속. 시린 편백숲, 청정한 계곡물과 함께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편백이 모두에게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맑은 욕심을 내봅니다. 100년, 아니 500년 후에도 우리 후세들에게 잘 다듬고 길러서 물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다른 시군보다 좀 나은, 좀 같이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이 편백나무에 있다. 중릉용산에 있다라는 걸 군과 국민이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일을 한번 해볼까 하고 여기를 자주 옵니다. 나무는 늘 그에게 알려줬습니다. 인생의 길을, 인생의 꿈을. 나무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 문일태 씨입니다.